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TV 제27강은 안경렌즈 닦는 철학자 스피노자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스피노자의 모습이고 안경렌즈 닦는 철학자.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노자는 유대교단으로부터 심각한 파문을 당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오라고 하는 뜻밖의 초청을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대학 안에 학생 감옥이 있었고,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는 그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으로 유명하죠. 황태자가 그 캐시라고 하는 하녀를 만났던 그 학사주점 붉은 황소에 대한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렌즈 닦는 직업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 스피노자의 조국인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마약과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 꾸며봤습니다. 자, 심각한 파문. 스피노자는 유대 교나로부터 저주를 받고 파문을 당한 후에 심지어 누이 동생이 재산을 차지하려고 하자 법정 투쟁을 벌인 다음에 재산을 되찾아서 모든 재산을 돌려주고 맙니다. 친구나 이웃들도 그를 회피해서 새빵도 빌려주지 않았단 이야기. 선량한 주인을 따라서 이리저리 유랑 생활을 했고 스피노자의 모든 책은 금지 도서로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피노자의 신학 정치론은 익명으로 출간되었지만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서인 에티카는 출간을 시도하다가 포기했고 스피노자가 죽은 후에야 이렇게 출간이 됐죠. 에티카라고 하는 이 책은 매우 파격적이고 특이한 방법으로 써져 있는데요. 유클리드 기하학 방법론에 입각해서 철학, 그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마치 수학처럼 정의와 공리로 분류하고 했기 때문에 수학적 증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매우 불편한 책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피노자가 살아생전에 그 이름으로 출간한 책은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가 유일한데요. 이 책은 지지자들로부터 데카르트 철학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쇄도하는 요청에 의해서 쓴 책인데, 뜻밖의 이 책이 데카르트 전문가라고는 명성을 스피노자에게 안겨주었고 이것이 소문이 나서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전격 초빙되기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학생들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갔던 그 사진이고 젊은 시절에 제가 이제 방문했던 하이델베르크인데 여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고성입니다.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는 독일 네카르 강변에 위치한 독일의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유구한 역사의 하이델베르크 성이 유명하고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또 유명하죠. 이 대학은 1386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벌써 뭐 800년, 900년, 800년까지 됐나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약 16만 명 정도고 또 하이델베르크 원인으로 유명하죠. 6월 북경 원인도 있고 뭐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안에 학생 감옥이 있었어요. 1778년부터 1914년에 칼 막스도 이제 이런 데 한번 감금되기도 했는데요. 공공 질서를 위반한 학생들을 투옥한 감옥인데 당시 대학은 취해법권이었습니다. 사회법이 적용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자체 안에서 사법권과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감옥도 가능했겠죠. 오늘날 하이델베르크 대학 감옥은 대학 북동쪽 1층 입구 매표소 3유로 입장료를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하실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당시에 갇혔던 학생들이 그려놓은 그림과 낙서들이 있어요. 보통은 2주, 저항이 심한 학생은 4주까지도 감금 생활했지만은
음식이 들어올 수 있었고 수업을 들으러 밖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이 이제 낭만의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영화 황태자의 첫사랑이 하이델베르크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1954년에 제작이 됐고 그 내용을 보면 프로시아, 독일이죠. 오늘날의 독일 황태자 칼이 이웃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상실에 온 공주는 칼의 무심한 태도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걱정스러워한 이 황제가 아들을 하이델베르크 있는 대학에 보내어서 학생들과 좀 어울리게 했어요. 근데 평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황태자지만은 숙소에서 일하는 캐시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서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됩니다. 캐시에게서 보이는 평민의 자유로움과 인간의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만은 결국에 헤어진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제 학사 주점이 로텐 옥센이라고 그래서 붉은 황소입니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이 황태자 칼과 이 맥주집 아가씨 캐시와 사랑인과 최후의 기쁨, 이별의 아픔이 이루어졌던 선술집입니다. 1703년에 개업한 이래로 비스마르크, 마크 트웨인도 여기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비스마르크는 철을 제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큰 문제는 철과 피, 철혈이죠.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아주 유능한 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크 트웨이는 미국의 소설가로서 톰 소여의 모험으로 유명하죠. 스피노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의 초청을 한 달 정도 고민하다가 거절하는데요. 거절한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철학에 전념할 수 없게 되지 않은가. 또 교수의 신분으로 종교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미 고독한 생활 속에서 수많은 반발을 겪어왔는데 교수라고 하는 명예로운 자리에서 더 많이 받을 반발과 탄압이 고민된다. 그리고 선제욱이 하는 말이 이 고민을 6주 동안 했으니 그만 고민할 수 있도록 선제우가 도와달라. 자, 그렇다면 선제우가 누굴까요? 선거 후라고도 하는데요. 선제우는 신성 로마 제국, 오늘날의 이제 그 독일 황제를 뽑는 선거인단입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황제를 중심으로 7명의 선제우들인데, 그러니까 위계상 보면 이 제국의 봉건 제후들 가운데 왕 또는 황제 다음에 자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62년 때부터 1806년 때까지 독일의 국가 원수가 황제 칭호를 가졌던 독일 제국 당시의 이름입니다. 그 신성이라는 말은 기독교와 일치한다 이런 뜻에서 붙였고 로마란 말은 로마 제국을 부활시킨다 이런 뜻에서 로마 제국이 붙었어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이 된 거죠. 자, 스피노자는 프랑스 황제 요청도 거절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콩데 사령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국왕 루이 14세를 위해서 저서들을 헌정한 다음에 연금을 제공하였다. 스피노자는 역시 거절하는데요. 루이 14세가 누굽니까?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그래서 프랑스 군대를 유럽 최강으로 만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해서 장기 집권을 하는데 무려 72년을 제2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증축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면은 귀족들이 태양왕 만세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왕이라고 별명을 가졌는데 위장병을 앓고 있었던 루이 14세는 의자에 앉은 채로 대변을 받고 일부 신하들 중에는 이제 뒤치를 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는 겁니다. 루이 14세는 평생 목욕을 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치질에 걸렸는데 화장실 변기에 앉은 채 나랏일을 봤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스피노자는 렌즈 닦는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 렌즈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거였죠.
렌즈 가공은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생계 유지 수단이기도 했지만 또 광학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그 일이기도 했습니다. 또 스피노자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친구들이나 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거나 렌즈 가공 직업이 있었고 지지자들이 연금 형식으로 보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크게 가난에 시달리지도 않았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우리가 또 잘 알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왕국은 니덜란트라고 하는 낮은 땅이라는 뜻에서 붙인 이름인데 일부 지역을 홀란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나라 이름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이제 화란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어권에서 더치라고 해서 더치페이 각자 내기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요. 17세기 영국과 전쟁을 자주 겪었던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대접하다는 의미의 트리트 대신 지불하라는 뜻의 페이로 바꿔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접이 아닌 더치페이, 각자 내기가 된 거다. 약간 조롱하는 뜻이 된 거죠. 여기 이제 그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제 이렇게 그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모래 둔독을 쌓고 방조제를 보강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마약과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피파 월드컵 때 축구 히딩크 감독이 그 유명하죠.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네덜란드는 남한의 40%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국토인데 그나마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세금을 건물 이렇게 쪽 말하자면 이렇게 크게 매기기 때문에 집들의 폭이 되게 이렇게 좁고 길쭉한 형태로 돼 있다는 겁니다. 마약과 성매매가 합법인데 여기 보면 암스테르담에 홍등가가 있어요. 여기 가면 콘돔이라든가 저도 가봤는데 성인용품 가게들이 이제 즐비하죠. 그리고 독일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남녀 간에 발가벗고 같이 목욕을 즐기는 사우나가 있고 햇빛이 좋을 때는 이렇게 나체로 일광욕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는 2019년에는 장애인이 1년에 12명,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꼴로 매춘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덜란드는 성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하에서 장애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성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기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노자에 대한 유태교단의 파문은 심각한 것이었는데 지지자들의 요청을 받고 쓴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가 큰 반향을 일으켜서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로 전격 초빙되기 이릅니다마는 그걸 거절했다는 이야기,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 황태자의 첫사랑 이야기도 말씀드리고 붉은 항소, 그 다음에 프랑스 황제가 져서 헌정을 해주면은 연금을 주겠다고 하는 이 제안도 거절했고 렌즈 닦는 직업으로 연명했지만 그러나 소문만큼 그렇게 가난에 시달리지도 않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히딩크 감독의 이야기, 더치페이, 마약과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라고 하는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